지사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8일에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3월 17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하여 긴급 경영 안정자금 확보, 주유소 가격 점검, 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조치를 취하며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 예산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순기 조정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835억 1천만 원의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5개 사업에 587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5월 29일까지 연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을 전년 대비 20% 늘려 확대 지원하고, 특히 당진 철강의 경우는 기업 자부담 의무 매칭 10%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가 소비형 태양광 설치 희망 기업의 자부담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의기 근로자 지원금 신청 기한도 4월 17일까지를 연장하고 예산도 당초 40억 원에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 금액과 대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 철강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지난 3월 31일 현장 실사까지 완료되었는데 신속하게 지정되어 금융, 재정, 고용, 연구개발 등의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개 사업에 247억 9천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출액 감소 및 폐업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당초 30억 원에 40억 원을 추가하여 업소당 최대 660만 원의 경영 개선 자금을 지급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실질적 회복을 돕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땡겨요금 상생 배달료 지원을 위해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6억 6천만 원을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배달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 지원 금액을 월 1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늘리며 그간 전통시장에만 지원하던 화재 보험료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판로를 넓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도가 마련한 이러한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또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된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이제 모든 말을 마치고 이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우리 기자분들 질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수의 박웅현 기자님. 네, 공유수의 방향입니다. 이 지금 정책이 단기 버티기 정책인지 아니면 조금 구조 개선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에 이제 이렇게 태양광 디지털 전환 지원이라든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이게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하고요. 소담 스퀘어 등 이제 온라인 판매 지원이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안에는 좀 단기도 있고요, 좀 장기도 있어요. 저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자가 소비형 태양광 설치 희망 기업의 그런 자부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이 석유화학 위기 근로자 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그런 정책들이 같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수담스퀘어 같은 경우가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중기부에서 국가에서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 보다도 효과가 좀 있도록 좀 추진을 할 거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보완을 할 생각이고요. 좀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자분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그런 정책들이 있어도 사실은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정책들을 좀 홍보하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도 이제 추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25조 가까이를 지금 추경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미흡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나머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위기를 좀 함께 좀 넘길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골든타임 말씀을 했는데 이게 모든 부분들이 이게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되게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일단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그런 입장에서 이 목말릴 때 목을 축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국가와 또 중앙정부와 저희 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그러한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국민의 경제 조준영 기자님. 예, 지사님 지금 정부에서 이제 유류세를 조금 더 인하하면 어떻겠나 하는 목소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세수도 부족하고 이제 빚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설탕세부터 시작해서 소금세 또 지방선거 끝나면 탄수화물세까지 지금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또 목욕 시간까지 제한을 하는 이런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새 입장에서는 세목을 정하고 새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추이를 가야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사실은 이게 이번에 25조 가까이의 그런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그런 생각했던 그런 이 세수보다는 초과 세수가 좀 발생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땡겨서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올해 초과 세수가 발생이 되면은 내년 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좀 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그럼 초과 세수가 그럼 어디서 그러면은 지금 이 발생이 예측이 되느냐면 사실은 SK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남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초과 세수가 발생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세라든가 뭐 소금세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또 이 세수목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초과 세수가 지금 발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수를 늘린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저희 지방 정부의 그런 입장을 좀 전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 세수가 사실 우리도 추경을 그러면 중앙 정부가 하면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못 돼요. 첫째는 뭐 이제 선거 임박한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수 확보가 지방세는 세수 확보가 오히려 줄어들지 지금 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충남 신문의 박소빈 기자. 네, 충남신문 박소빈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 사업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이며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이게 참 체감은 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이 800 몇십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목말릴 때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정책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좀 절실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또 제대로 또 그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들한테 좀 효과적인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계속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점검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간한국의 윤덕철 기자님. 이번 대책에 보면 자동차화 자영업자 지원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것 같은데 화물 운송업자나 운실농업, 유류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이번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모르지만 차기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후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분야라든가 아니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좀 보완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님. 네, 로컬투데이 유진입니다. 도정 발전에서 보고 많으십니다. 한 달여 만에 기자 회견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많이 오신 기자분들도 좀 궁금해할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직 사퇴 언제쯤 하실 건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오늘 또 대전 MBC에서 그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어떤 토론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치적인 거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그 선거는 이 과정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런 이 선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그런 이 도지사의 그런 책무를 저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나름대로 후보를 선출을 위해서 그런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또 저는 지금 제 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6월 말까지인데 그런 저한테 주어진 그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곧 도민들의 그런 기대에 그런 충실하게 그거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요. 4월 지금 25일부터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개국에 그런 외국의 손님들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또 외국의 기업들이 오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급하게 돌아간다고 그래도 저는 이런 그 국제원예 치유박람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들 같은 경우는 도지사로서 충실하게 그런 분들은 치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결정되면 우리 유재민 기자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예, 아시아타임즈 손봉환 기자. 네. 도정에 참 많은 발전을 이루셨는데요. 이번 수출 물리피에 대한 기업에 대한 500억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은 매우 잘 된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 중동 사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가 될 경우 현재 마련된 835억 원 이후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나 또한 2차 대응 플랜트가 검토 중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얼마만큼 장기화가 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국가 차원에서의 또 새로운 그런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예의주시하고 좀 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답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동양일보의 오동영 기자님. 예, 동양일보의 오동현 기자입니다. 당신의 철강 유기 관련해서 선제 대응 지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철강 산업이 어렵기는 한데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기자회견이랑 상관없지만 좀 질의를 드리자면 같이 충청도 도정을 이끌었던 충북도지사의
그래서 이제 공천 문제 관련해서 현재 뭐 무소속 출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철강업계가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달라 해서 지금 정부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좀 부정적이었어요 정부에서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설득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표들이 좀 뒷받침 못해주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보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선제대응 지역으로 좀 지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은 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지금 있다. 하지만은 이걸 그러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되게 만들어야죠. 되게 만들어야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로 많이 지금 중앙정부도 좀 선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3월 31일 날 현장 실사를 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종합적인 이제 심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그리고 충북 얘기했는데 충북지사 이런 부분 같은 얘기 안 할래요. 왜냐하면 좀 사실은 이 당의 그런 그 결정이라든가 지금 당의 그런 이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저도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볼 때 답답한 여러 가지 참 답답한 이런 상황들을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도 벌써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또 다른 또 분란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지하시 답변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세종TV 황대혁 기자님. 기자님,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대전 충남 통합시에 출범 여건이 마련된다면 통합시장 선거를 위한 2년으로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저는 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저는 저는 이 자리 연연어 이게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회에 통합을 하면서 재정과 그다음에 권한들을 지방에 이양을 해서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하겠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러는데 그래도 집을 짓는데 주춧돌하고 기둥 정도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측면에서의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지.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통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정치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 CBS 김정남 기자님. 네, CBS 김정남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어제 민주당 경선 후보 쪽에서 KTX 천안아산역 부근을 이제 3대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그 일대를 오만수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미 뭐 우리가 지금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안 아산역을 복합 환승센터 그 부분도 이제 정부를 설득을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작년 10월인가요? 10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큰 이 계획은 뭐냐면 복합 환승센터가 한 7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 한 500억 내지 한 1,000억 정도 가까이는 이제 우리 공공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국가 예산이나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천안 예산 한 500억 내지 1,000억 그리고 한 6천억 가까이는 민자를 유치해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유통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 넣고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잡혔어요. 사업계획이 잡힌 것은 뭐 지금 그 사람들이 하겠다 뭐하겠다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을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장 문제는 지금 이제 민자하고 저희 당하고 민관이 좀 함께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과 지금 논의 중이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달이나 제가 그 선거를 나가기 전에 MOU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우리 기자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조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부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천안 아산역의 복합 환승센터 7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부장을 하지 않으면은 7천억짜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가 한 6천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민자 투자 기업들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수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쉽게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동부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것이 동부장하고 그다음 복합환승센터 7천억짜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동부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그 민자가 한 6천억 정도 부담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동부장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걸 뛸래야 뛸 수 없는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와 그 다음에 본부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천안 아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지금 이 빈터로 많이 남아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개발이 되면서 천안 아산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완벽한 그런 이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그리고 시민뉴스 이건주 기자님. 네, 시민뉴스 이건주입니다. 지사님, 공직 사직 기간이 한 달 선거일 한 달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5월 초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35억의 이번 재원 마련이 국비 매칭하고 같이 있는 건지 재원 마련 예산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 이분들은 어떤 숫자보다 어떤 체감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사님 임기 동안에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달라졌다라고 아니면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체감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희망 기업 자부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매출 채권 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노란 그 뭐지 이제 우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체감적으로 그분들이 좋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생 배달의 이 배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저기 배달의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독과점 비슷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폭리 챙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하고 또 그냥 땡겨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런 독과점 이런 부분도 좀 바꿔지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이 배달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 그 배달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춰지고 안정화가 되면은 사실 이건 뭐 소비자들의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체감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 세세한 그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국비 매칭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가 100억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석유화 위기 근로자 지원금 여기는 이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하면서 저희가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40억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지금 이미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예산을 20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해서 좀 가겠다 해서 지금 우리 산업경제실장 얘기하는데 이제 800 몇십억 중에서 835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는 지금 국가 예산이 지금 매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이게 저기 아마 5월 초까지가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그 선거를 오래 치렀는데도 꼭 한 달 전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선거 등록일 전에만 나가면 될 거요. 나가는 거. 왜냐면 선거 등록일 전만 나가면 될 거예요.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근데 우리 기자분들 밥먹으러 안 가요. 질문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 없으신 네, 기자님 마무리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사실은 이걸 정부부지사나 우리 산업경제실장한테 이걸 지금 브리핑을 시켜도 되는데 제가 왜 했냐면 이게 좀 홍보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몰라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지사가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고 좀 이 부분이 좀 홍보가 좀 도움이 되나 좀 제대로 좀 더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주간한국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보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좀 중동 전쟁 때문에 또 이 장기화 면역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좀 받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